이건 믿을 수 없는 충격 사건입니다. 터키 대지진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CNN 특파원의 경악 발언. 한국인의 빨리빨리가 어떻게 죽음의 땅에서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특파원 핸드릭 스코트입니다. 15년간 전쟁과 재난 현장을 누비며 많은 것을 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만 2023년 2월 터키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의 모든 경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터키 시리아 국경 지역을 강타한 지 불과 2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마치 종이집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납작하게 주저앉았고 거리는 콘크리트 더미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드야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들이 장비를 내리고 작전을 계획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구조팀들은 최첨단 장비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설치하고 배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유독 눈에 띄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한 구조팀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 문양이 선명했고 등에는 대한민국 119 국제구조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아직 장비를 분류하고 있을 때 한국 구조대는 이미 차량에 장비를 싣고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팀을 따라가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카메라맨과 함께 그들의 차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희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BBC 특파원입니다. 단호하지만 친절한 미소로 윤태원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출발했고 우리는 어떤 설명이나 브리핑도 없이 바로 재난 현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이르자 더욱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구조대는 도착하자마자 마치 군대처럼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지시나 긴 회의 없이도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장비였습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건물 구조도를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여러 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빨리빨리. 현장에서 자주 들리던 이 한국어 단어가 제 귀에 각인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촉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구조팀들이 장비 설치를 마무리할 무렵 한국 구조대는 이미 첫 생존자 위치를 파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빨리빨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비로소 재난의 규모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드야만 시내 전체가 마치 전쟁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사방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이미 해가 뜨기 전부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윤태원 단장은 전날 밤 겨우 3시간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그들은 교대로 작업하며 단 한순간도 탐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생존자가 있습니다.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강서구 대원이 외치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특수음향 탐지기로 무너진 6층 건물 잔해에서 미세한 소리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한국팀 전체가 그곳으로 집결했고 마치 오랜 훈련으로 완성된 안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작업 방식은 다른 구조팀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터키 현지 구조대원들이 큰 장비로 잔해를 제거하는 동안 한국팀은 휴대용 초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삼각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착용한 디지털 기기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단 한 번의 헛된 동작도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몇몇 대원들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장비를 개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정환 기술대원은 현지에서 구한 플라스틱 호스와 자신들이 가져온 카메라를 결합해 좁은 틈새로 삽입할 수 있는 탐색 장치를 즉석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임기응변 능력은 미국이나 유럽 구조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6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독일 구조팀의 대원이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 대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콘크리트 잔해 사이로 통로가 뚫렸습니다. 조경민 구조대원이 좁은 틈새로 들어가 약 15분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생존자 발견. 의식 있습니다. 60대 남성. 상태 양호합니다. 통신기를 통해 전해진 조대원의 목소리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은 건물이 무너질 때 화장실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구조물이 버티면서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 과정은 마치 정밀한 시계 부품처럼 움직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구조대원들은 이미 다음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터키 현지 방송국 기자가 윤태원 단장에게 다가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윤 단장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빨리빨리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모두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놀라운 효율성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빨리빨리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들의 활약상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첫 구조 성공 소식은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각국 구조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48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구조팀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휴식 시간조차 최소화하며 마치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는 듯 했습니다. 다른 국가 구조팀들이 8시간 교대로 작업하는 동안 한국 팀은 4시간 교대로 24시간 내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붕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붕괴 위험 때문에 터키 당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지만 한국 구조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터키 구조당국은 이미 이 건물에 대한 수색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력을 이동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단장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신속한 회의를 마친 후 특수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감지기를 동원해 건물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인 구조 장비보다 훨씬 정밀해 보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팀은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한 명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다른 대원이 즉시 분석하고 또 다른 대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시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장아림 대원이 무전기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건물 지하 1층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미약한 생명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단장은 즉각 모든 인력을 그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붕괴된 콘크리트를 통과하는 작업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언제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한국 대원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터키 현지 구조대에게 자신들의 안전 프로토콜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함께 협력하여 통로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현장은 휴대용 발전기와 조명 장비의 희미한 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구조팀은 헤드랜턴과 개인 조명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이를 터키 팀과도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새벽 2시경 마침내 지하 공간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임서연 대원이 자원하여 좁은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너무 좁아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그녀는 작은 산소 마스크만 착용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했습니다. 약 20분이 지났을 때 무전기에서 임대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하 공간에서 생존자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가족 3명이 작은 공간에 모여 있었고 모두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두 아이를 자신들의 몸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터키 구조대원들은 한국팀의 끈기와 기술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터키 현지 언론은 즉시 이 소식을 보도했고 한국 구조대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터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지친 얼굴로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 구조대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구조대의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국가 구조팀들이 8시간씩 교대하는 동안 한국팀은 놀라운 4시간 교대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빨리빨리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팀워크는 마치 정밀한 시계 부품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윤태원 단장은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는 생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대한민국 구조대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각 대원은 자신의 역할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팀 전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그들의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물 구조도를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여러 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터키 현지 기자가 윤 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윤 단장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빨리빨리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모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저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헌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의 눈빛에서 피로함과 동시에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그들의 구조활동, 과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 구조대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언어의 장벽, 제한된 장비, 예측 불가능한 현장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정환 기술대원이 현지에서 구한 플라스틱 호스와 자신들이 가져온 카메라를 즉석에서 결합해 좁은 틈새로 삽입할 수 있는 탐색 장치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 소통의 문제 역시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시간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터키 구조대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했고 손짓과 몸짓, 그리고 첨단 디지털 장비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터키 현지 구조대원들은 한국팀의 이러한 접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변의 어떤 재료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 구조대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정예부대 같았습니다. 휴대용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도 그들은 차량의 배터리를 개조해 조명 장비를 가동시켰고,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대체 통신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의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윤태원 단장은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 구조대의 힘은 첨단 장비만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뛰어난 판단력과 팀워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저력이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창의성, 혁신,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87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구조팀들이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고려하던 시점이었지만 한국 구조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원 단장의 지휘 아래 팀은 첨단 음향, 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결합한 독자적인 탐색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구조팀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들의 기술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새벽 무렵 거의 절망적으로 보이던 현장에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잔해 속에서 미약한 생명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상황에서 한국 구조대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원이 좁고 위험한 통로를 통과해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소통을 매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지만 작은 산소 마스크만 착용한 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 인간의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난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살 소년이 발견된 것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던 시점에 일어난 기적 같은 구조였습니다. 부모들의 보호로 겨우 생존해 있던 소년은 한국 구조대의 끈기와 전문성 덕분에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저력임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의 저력이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의 눈빛에서 피로함과 동시에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지친 한국 구조대원들 곁에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서두름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활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윤태원 단장은 대원들의 훈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수백 시간의 집중 훈련, 최첨단 장비 운용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팀워크 훈련이 그들을 세계 최고의 구조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의 저력이 바로 이런 끊임없는 준비와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건물 구조도를 공유하고 각 대원의 위치를 추적하며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의 데이터를 즉각 분석하는 모습은 마치 첨단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임서연 대원은 그들의 훈련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좁은 공간 탐색 훈련, 극한의 피로 상황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하는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이런 철저한 준비가 터키 대지진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최정환 기술대원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장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장비를 개조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라스틱 호스와 카메라를 결합해 만든 탐색 장치는 그들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그들의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국가적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DNA라는 것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의 저력이 바로 이런 끈기와 혁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의 눈빛에서 피로함과 동시에 불타오르는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놀라운 서사시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화를 이뤄냈는지 그 비밀은 바로 빨리빨리 정신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단순한 속도를 넘어 혁신, 끈기, 그리고 위기 극복의 DNA였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뒤에도 이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K-파프과 한류 문화의 글로벌 확산. 모든 것이 이 빨리빨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터키 대지진 현장에서 만난 윤태원 단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주요 언론사들은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에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과 모범을 보여주는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기술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활약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대한민국이 가진 잠재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그 저력의 근원에는 바로 빨리빨리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대한 대응,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갈 혁신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터키 대지진 현장에서 기적을 만든 구조대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